Maybe if I woke up in the morning. 안녕하세요. 은지린지예요. 이번에 촬영지와 함께할 드라마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한 SBS 월화 드라마 그해 우리는이에요.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로 끝났어야 할 인연이 10년이 흘러 카메라 앞에 강제 소환되어 펼쳐지는 청춘 다큐를 가장한 아찔한 로맨스 드라마예요.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장소는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예요. 중앙고등학교는 20세기 초인 1908년에 개교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립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고등학교 중에선 학교 캠퍼스가 매우 큰 편으로 웬만한 단과대학보다 크다고 하네요. 건물들도 고려대 본관과 매우 흡사한 중세 고딕풍 학교 건물로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뮤비에 나오고요. 도깨비에서도 주인공 지은탁이 다니는 학교로도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해 우리는에서 주인공들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등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의 많은 장면들이 여기서 촬영되었고 극중 학교 건물을 그린 그림이 주요 소재로 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뮤직비디오와 드라마에 노출되면서 여자 고등학교 또는 남녀공학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실제로 이 중앙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라고 해요. 정말 크고 예쁘고 멋진 학교죠. 그해 우리는 첫 회, 전교 1등인 국연수와 전교 꼴찌인 최웅은 함께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됩니다. 한 교실에서 두 학생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 싫어하는 거요? 국연수요. 국경수 싫어한다고요. 한심한 거요. 세상에서 한심하게 구는 모든 생명체를 싫어해요. 이렇게 전교 꼴찌와 전교 1등은 서로 극혐하는 사이였어요. 여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고인돌 공원이에요. 고등학생이었던 최웅과 국연수가 비 오는 날 첫 키스를 하던 장소죠. 뒤에 보시면 누워서 편안하게 삼림욕을 할 수 있도록 리클라이닝 벤치가 있었어요. 오산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곳으로 보여요. 여긴 전주대학교에 있는 학생회관 건물이고요. 저 시계탑이 보이는 이 위치에서 할 말은 꼭 하고야만은 직설적인 성격의 국연수가 남자 선배 3명과 싸우는 곳이죠. 초여름에 꽃이 흩날리는 교정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긴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수원 화성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그해 우리는 촬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긴 매당이란 식당으로 극중 최웅 부모님이 운영한 식당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오른쪽에 평상이 있었고요. 평상에 최웅이 누워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저 매당 식당 오른편에 옛날 극장 모양의 현대 극장 포차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장소에서 최웅과 친구 지웅이 자전거를 탔어요. 저 현대 극장 포차도 전주 한옥마을 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여긴 삼거리 주막이란 곳이고요. 최웅과 국연수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는 곳이죠. 여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서울 철물공업사고요. 최웅의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철물점인데 실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철물점이에요. 여긴 현대 슈퍼마켓인데요. 갓 헤어졌던 두 사람이 쓸쓸한 재회를 하는 곳이죠. 10년이 지난 현재 국연수는 한 홍보대행사의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예술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연수는 얼마 전 업무 미팅에서 중요한 거래처 팀장인 도율에게 함께 진행 중인 소앤샵 온라인 PR 방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일러스트레이터 고호 작가와 콜라보해서 소앤샵 오픈식 날 라이브 드로잉 쇼를 진행할 계획이며 작가 섭외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연수는 사적으로 별 친분이 없던 거래처 팀장 도율에게 고호 작가인 최웅과 옛날에 사귀었음을 의도치 않게 고백했어요. 여긴 수원 화성 근처에 있는 연수의 집 앞이에요. 수원 화성 근처에서 30여 분 정도 걸으면 최웅의 집이 있어요. 최웅 집으로 사용된 촬영 장소는
예전에 카페였나 봐요. 현재 인기 절정의 아이돌 솔로 가수인 NJ는 오 작가의 그림을 좋아해 몇 점의 그림을 따로 샀어요. 노을이 지는 오후, 최웅의 집 앞에 커다란 밴이 서 있고 창문이 열리며 NJ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어요. 작가님 하이. 작가님 핸드폰 어딨어요? 잃어버린 거 아니구나. 근데 왜 제 연락 씹어요? 절 밀어둬요? 저 미루고 뭐하고 계셨는데요 그럼? 그냥요. 그냥 내 연락 씹고 뭐하고 있나 궁금해서. 5분만 더 있다 가려고 했어요. 곧 음방 생방이 있거든요. 잠깐 시간 나서 굴러와 봤어요. 저 원래 심심할 틈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 부쩍 심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 연락 일십하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왔어요. 늦었다. 갈게요. 궁금하면 또 한번 일십해보시던가. 가자 오빠. 이렇게 인기 아이돌 NJ는 보호 작가인 최웅한테 관심을 보여요. 국연수는 최웅과 함께 소앤샵 아티스트 콜라보도 함께 하기로 했고 현재 다큐멘터리 PD가 된 친구 지웅과 함께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10년 후를 담은 다큐멘터리도 촬영하게 돼요. 어느 오후 연수는 최웅의 작업실에 방문해요. 10년 전 고등학교 때 최웅이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옆자리에 있던 연수가 최웅의 팔을 툭 쳐서 선이 쭉 어긋나 버리는데요. 연수는 화이트를 꺼내서 어긋나 버린 선을 수정해요. 10년이 지난 지금 연수는 책꽂이에 놓여있는 드로잉들을 몇 장 넘기다 자신이 화이트 칠을 덕지덕지했던 그림을 발견해요. 최웅은 국연수에게 너 때문에 이 그림을 망쳤다고 얘기하죠. 내 인생도 망쳤지. 엉망으로.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뭘 망쳐? 뭐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바로 끝이야? 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굴 건데?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네 인생을 망쳤는데. 봐봐, 너 잘 지내고 있잖아. 뭐가 엉망인데. 언제까지 나 죄인 만들어서 세워놓을 건데? 우리 촬영도 하기로 한 마당에 그냥 좀 좋게 좋게 지내면 안 돼?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자기만 피해자인 척. 웃긴다 최웅. 우리가 헤어진 게 다 나 때문이었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두 사람이네요. 최웅, 고호 작가가 맡은 소앤샵 콜라보 작품 컨셉은 100시간 동안 작업하는 걸 그대로 영상에 기록하는 작업이죠. 5일 중 95시간 동안은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남은 5시간은 오픈식 당일날 관객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예요. 5일째 밤. 긴 시간 무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최웅이 걱정되어 연수는 보온병을 들고 최웅의 집 문 앞에 서 있어요. 연수가 웅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연수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순간 문이 열리고 문틈 사이에 최웅이 서 있어요. 벨 눌렀는데 답 없길래 전화했는데. 나 방해하러 온 거 아니고 내일 행사 최종적으로 확인하다가 작가님도 확인하는 게 내 일이기도 하니까 회사에서 시켜서 이거 대추차. 너 예민할 때 잠 못 자니까 이것도 회사에서 시켜서 이거 먹고 푹 자라고. 진짜? 그거 다 작업했어? 야, 진짜 너 암튼 이거 먹고 푹 자 얼른.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나 갈게.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런데 자고 갈래? 연수는 최웅의 집에서 자고 가진 않았고 늦은 새벽 많이 지쳐있는 최웅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최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최웅이 자꾸만 미간을 찌푸리자 연수가 다가가서 미간을 눌러 펴줘요. 그때 최웅이 몽롱한 눈빛으로 눈을 뜨고 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최웅이 연수의 팔을 잡아당겨요. 최웅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함 속에서 연수에게 힘들다고 고백해요. 다음날 소앤샵 100시간 드로잉 쇼를 성료하고
집으로 돌아간 연수는 자신의 집 앞 담벼락에 서 있는 최웅을 발견해요. 최웅은 연수를 불러요.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냐고.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잖아.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고. 그저 그런 이별한 거 아니잖아, 우리. 다시 만났으면 잘 지냈냐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힘들지는 않았냐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우리가 헤어진 건 다 내 오만이었어.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내 오만. 연수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내레이션이에요. 최웅의 젖은 눈도 불빛에 반짝거렸죠. 여긴 서울 종로 구립 고희동 미술관 근처의 옷가게고요. 고등학생이었던 주인공 두 사람이 등교를 하면서 지나던 곳이었어요. 최웅을 짝사랑하는 엔제이는 다시 최웅의 집 근처에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놀이터에서 엔제이는 손으로 최웅의 얼굴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내요. 이 사람은 대체 아이스크림을 어디로 먹는 걸까? 아무튼 제가 밥 먹자고 하면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가님 진짜 어렵다. 눈치 없는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직접 먼저 말하기엔 너무 쑥스럽잖아요. 세 점 사셨으니까 한 점 드릴게요.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NJ님이니까 원하시는 그림 있으면 아니 저기요 작가님. 나 돈 많아요. 내가 그림 한 점 공짜로 얻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로 보여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지. 명분이 없다. 좋아서요. 최웅은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뚝 떨어뜨려요. 어이! 이 아이스크림은 자꾸 무슨 죄야? 오늘 저 무지 거친 하루였거든요. 물론 수많은 힘든 날 중에 하루라 징징거리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작가님을 보면 기분이 꽤 괜찮아져요. 처음엔 작가님 그림 보면 그랬는데 이젠 사람을 봐도 그런 거야. 이렇게 NJ는 최웅에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고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한편 국연수는 최웅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요리를 하느라 평소보다 훨씬 엉망진창으로 요리를 하고요. 그때 최웅한테서 전화가 오고 연수는 현관문을 연 다음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엽니다. 문 앞에 뒤돌아서 있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서는데 최웅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거 맞나 봐요. 짝사랑. NJ는 방송국에 불쑥 연락해 최웅의 친구 자격으로 10년 후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참여해요. NJ는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최웅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최웅이 NJ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이 파파라치 사진이 찍혀 NJ와 고호 작가의 열애설 기사가 떴어요. 열애설 기사에 심란해진 연수는 최웅의 집으로 가고요. 최웅의 집 앞에서 NJ를 마주쳐요.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낀 방해꾼일까요? 그런 건 싫은데. 아니요. 지금은 특별한 사이라고 할 게 없어요. 아, 지금은 두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야 뭐 기사 보셔서 알다시피 그렇고 그런 사이죠. 라고 말할까 싶었는데 너무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 그건. 우리끼리 이러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작가님이 보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 평생 자랑거리지 이건. 그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죠.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됐어요.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웅의 집 마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은근하게 신경전을 벌였어요. 여긴 시흥 오이도 박물관의 건물 사이에 있는 육교회예요. 업무 관련해서 연수가 이곳으로 외근을 나왔죠.
외근을 거의 마쳐가는 늦은 오후, 최웅이 연수를 찾아왔어요. 잊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한 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최웅, 그 유일함을 사랑했다는 걸. 이렇게 연수는 보고 싶었던 최웅에게 백허그를 해줍니다. 외근 업무를 끝내고 보니 최웅은 양손에 핫도그를 하나씩 들고 입엔 군밤 봉투를 물고서 바닷가 난간에서 연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중 오이도 박물관 관계자의 말대로 여기서 바라보는 낙조가 참 예뻤어요. 여긴 의정부 미술도서관이에요. 극중에서 예술 홍보 일을 하는 국연수가 동료들과 함께 외근을 나온 곳이죠.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하고 쾌적한 곳이었어요. 여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하 슈퍼로 국연수와 최웅이 사는 동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에요. 드라마상에선 저기 전봇대가 있는 곳에 버스 표지판이 있는데요. 실제론 여기엔 버스 정류장이 없고 한 5분 정도 걸어야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주인공 2명이 지나가다가 그들을 알아본 학생들로부터 사인과 사진 요청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긴 지난 또 오해영 영상에서도 나온 곳인데요. 감고단길 중간에 있는 골목이에요. 여기서 주인공 2사람이 눈 내리는 날 키스를 했죠. 음악도서관에서는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미술도서관도 그렇고 음악도서관도 그렇고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멋진 문화공간들을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2곳 다 도서관답게 책을 읽기도 좋아 보였고요. 미술도서관 안엔 카페도 있었는데요. 그 카페 자리가 아니어도 곳곳에 공부하기 좋아 보이는 자리도 많고 실제로 자리 잡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보였어요.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적막하지도 않은 생활소음이 적절히 들어간 카페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전 이번 기회로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의정부에 방문했는데요.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밖에 몰랐는데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문화도시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그해 우리는은 2030 세대의 감성을 자극한 힐링 드라마였어요. 우리에게 사춘기 시절에 풋풋했던 사랑을 떠올리게 하죠. 19살부터 사랑을 했고 5년을 만나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연인이 5년이 지난 후 다시 만나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의 포인트죠. 주연으로 나온 김다미, 최우식, 김성철, 노정희 배우는 물론이고 생활 연기를 펼친 조연들의 열연도 돋보였어요. 이 드라마는 특별함보단 현실적인 면이 돋보였는데 배우들의 현실적인 연기와 감정 표현이 시청자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면서 배우들의 연기가 큰 호평을 받았어요. 이 그의 우리는이 요즘 TV 시청률이 의미가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드라마기도 하다고 해요. 요즘 1인 가구랑 넷플릭스 이용자가 월등히 많은 게 그 원인이죠. 그래서 TV 시청률은 5%에 그쳤지만 실제로 그해 우리는을 본 사람이 많고 체감 시청률은 그보다 훨씬 높죠. 보통 이런 로맨스 코미디 장르 드라마가 여자분들만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드라마는 남자 주인공인 최웅과 김지웅에게도 감정이입이 되도록 맞춰져 있어서 이 드라마를 애청한 남자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첫사랑에 기반한 로맨스 드라마란 점이랑 남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 애착의 상처에서 시작된 서사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남자 시청자들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같이 지내는 다큐멘터리라고 작가가 언급했는데요.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체인지 스터디가 모티브인 것으로 보여요. 이 다큐에 나온 실제 주인공 2명이 유퀴즈에 출연했는데요. 실제 다큐의 주인공은 둘 다 남자죠. 실제론 저런 로맨스가 이루어지진 않았겠어요. 이렇게 첫사랑과 연애를 현실적으로 다룬 드라마 그해 우리는 파릇파릇한 첫사랑과 현실적인 이별, 상처받았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화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